관계 안 하고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해요. 이런 말을 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특히 50대, 60대가 넘어가면서 성욕도 떨어지고 신체적 기능도 약해지다 보니 이런 섹스리스 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안 하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다고 믿는 경우인데요. 그런데 젊어서부터 성생활이 만족스럽고 오르가즘도 자주 느꼈던 부부는 나이 들어도 섹스리스가 되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 있어서 성생활은 서로의 교감과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인데, 이걸 포기하고도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관계를 가져도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오르가즘도 거의 느끼지 못하며 살아온 부부들이 섹스리스가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 섹스리스가 되면 서로 각방을 쓰는데요. 자는 그것도 편하고 얼굴 보는 시간도 줄어드니 간섭도 덜해서 편하고요. 각방을 쓰기 전에는 자주 싸웠는데 서로 마주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부부싸움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각방을 쓰고부터 오히려 사이가 좋아졌다고 믿는 경우마저 있는데요. 이건 사이가 좋아진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거예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덜하다 보니 불만도 줄어들고요. 그걸 사이가 좋아졌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체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성격도 줄어드니 각방을 쓰고 부부관계 없이 살아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노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불만은 줄어들지만 행복도 역시 줄어든다는 데 있어요. 무미건조하게 사는 거죠. 통계적으로도 노년에도 성관계를 꾸준히 하는 부부가 행복도도 높고 서로에 대한 만족도도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요즘 50대, 60대면 젊은 나이죠. 70대, 80대에도 성생활을 즐기고 사는 부부들이 많은데 50대, 60대에 성생활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산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에 관해서 준비했어요. 오늘 내용 다 들어보시고 각자에게 맞는 한두 가지만 실천하시더라도 분명 부부 사이에 긍정적인 변화가 올 거예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성생활은 만족이 아닌 배려라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얘긴데요. 아내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 위주로만 섹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아내를 욕구에서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거든요. 본인은 만족할지 몰라도 아내는 점점 불만이 쌓여가고 흥미도 잃어가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내가 만족하면 끝내고 상대방의 욕구는 무시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성관계를 피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 아내가 갱년기에 접어들면 남편이 옆구리 찔러도 대부분 거부하게 돼요. 젊어서도 섹스가 즐겁지 않았는데 몸도 갱년기로 접어들어 힘들고 짜증나는데 이럴 때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남편들은 그동안의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직 건강하고 성생활을 원하는데 아내가 거부한다고요. 그때 가서 또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부들이 중년 이후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 탓을 하면서 밖으로 돌고요. 또 아내는 정말 세심하게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도 만나게 되면 한없이 빠져들어 가정을 내팽겨치는 경우마저 생기는 거죠. 정말 사이좋고 서로를 배려하는 부부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평상시에도 서로를 위하지만 성관계에 있어서도 내 만족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배려하거든요. 섹스는 육체적인 만족을 통해서 부부간의 더 깊은 배려와 사랑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정서적으로도 더 성숙한 부부로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내 만족만을 위한 일방적인 섹스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고 배려하는 섹스를 해보세요. 섹스의 만족도는 물론이고 부부간의 행복도도 올라갈 거예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늘 같은 패턴에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평생 같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물려서 먹는 게 힘들고 정말 곤욕스러울 거예요. 섹스도 그래요.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관계를 가지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하고 해무도 똑같고 체위도 똑같아요. 정상이 후배의 두 가지 체위만 평생 반복해왔으면서 이게 다르다고 변화를 준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섹스는 매일 먹어서 물리는 음식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하기 싫어져요. 평소에 안 해봤던 새로운 패턴에 도전해보세요. 다른 애무 다른 체위를 해보고 눈을 가리거나 묶어보거나 야동을 켜놓고 해보거나 성인용품을 이용해서 해본다거나 찾아보면 방법은 많아요. 가끔 변태 같아서 싫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부부가 서로 허용할 수 있다면 그건 변태적인 게 아니에요. 부부끼리 성적으로 허용하는 폭이 넓을수록 성생활은 더욱 만족스럽거든요. 관계를 갖기 전에 지난번에 하던 섹스와는 다른 섹스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늘 이런 마음이라면 성생활은 점점 더 즐거워질 거예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섹스는 몸으로 하는 대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섹스에 관한 얘기를 나누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부부가 섹스에 관한 대화를 나누라니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입을 꾹 닫고 무슨 임무를 완수하듯 관계를 갖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래선 안 돼요. 대화는 성적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예요. 좀 더 만족스러운 섹스를 원한다면 지금 자신의 느낌과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아내들의 경우 직설적으로 말하기가 뭐해서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민감한 부분을 애모하거나 흥분도가 높아지면 신음소리를 크게 내서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 관계 시에 야하고 음란한 얘기를 해보는 것도 흥분도를 높여주는 좋은 방법이고요. 우리는 독심술이 없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요. 더 즐거운 성생활을 원한다면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세요. 느낌과 원하는 바를 자세히 얘기하면 할수록 만족도는 더 높아질 거예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네 번째 방법은 시간과 장소를 바꿔보라는 거예요. 성관계는 밤에 침실에서만 해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어서는 낮에는 사회생활로 바쁘고 자녀들도 있다 보니 밤에 침실에서 조용히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은퇴 시점이 되면 시간도 많고 자녀들도 커서 나가고 없다 보니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워져요. 모닝 섹스도 좋겠죠. 아침은 남자의 발기중추가 가장 쉽게 흥분하는 시간대라 발기도 잘 돼요. 또 아침 일찍 일어나 공복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면 체내에 불필요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건강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장소도 그래요. 침실이 아닌 집안 어디서나 다양한 체위로 시도해 볼 수도 있겠죠. 또 집을 벗어나 러브 호텔을 찾아봐도 좋고요. 누구는 캠핑을 가서 야외에서 관계를 가지면 더 뜨거워진다는 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바꿔보는 것도 성생활을 즐겁게 하는 요인이에요. 지난번과 다른 시간, 다른 장소를 찾아보세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다섯 번째 방법은 신음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권태기 부부들의 공통점은 섹스를 해도 조용하다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건 물론이고 신음소리조차 없이 무슨 의식을 치르듯 끝내니 이게 재밌을 리가 없죠. 포르노 영화를 볼 때도 영상보다 소리에 더 흥분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만큼 소리는 상대를 자극하고 흥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예요. 신음소리를 내면 내가 지금 아내를 만족시켜주고 있구나 하고 남편의 자신감을 높여줘요. 또 신음소리를 내면서 여성 스스로도 더 빨리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고요. 남자도 좋다는 표현을 신음소리나 동작을 통해서 표현해주면 여성의 흥분도를 높이 도움이 되고요. 신음소리를 내는 것에 익숙지 않고 부끄러워서 일부러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고정관념에서 빨리 벗어날 때 더 즐거운 성생활이 가능해요. 오르가즘이 와서 신음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신음소리를 내다 보니
오르가즘도 오는 거예요. 마음껏 신음소리를 내보세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6번째 방법은 상대의 성적 환상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부부 사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관계가 무덤덤해지는 경우가 많죠. 이때는 서로의 성적 환상을 만족시켜주는 것도 재미있는 시도가 될 거예요. 유니폼에 흥분하는 남편을 위해 간호사복을 입고 관계를 갖는다는 부부도 있었는데요. 서로가 원하는 설정극을 통해서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에서 불가능한 관계나 파격적이고 금기시된 설정을 통해서 강렬한 흥분을 맛볼 수 있거든요. 부부간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성적 환상을 확인해 보시고 가끔은 매너리즘한 성관계 대신 상대의 성적 환상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시도를 해보세요.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하다가 자신의 새로운 성적 취향을 발견했다는 커플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6가지 모두를 해보셔도 좋고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시도해 보셔도 좋아요. 섹스의 만족도는 물론이고 삶의 만족도도 올라갈 거예요. 나이 들어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날 친구 하나 없어도 부부 사이만 좋다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하지만 만날 친구가 넘쳐나도 막상 배우자와 사이가 나쁘면 집이 지옥이고 하루하루가 힘겹거든요. 원만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부부가 노년에도 더 행복한 법이에요. 행복한 성생활은 부부가 서로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배려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우리 부부는 성관계 안 하고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해요. 이런 말을 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특히 50대, 60대가 넘어가면서 성욕도 떨어지고 신체적 기능도 약해지다 보니 이런 섹스리스 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안 하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다고 믿는 경우인데요. 그런데 젊어서부터 성생활이 만족스럽고 오르가즘도 자주 느꼈던 부부는 나이 들어도 섹스리스가 되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 있어서 성생활은 서로의 교감과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인데 이걸 포기하고도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관계를 가져도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오르가즘도 거의 느끼지 못하며 살아온 부부들이 섹스리스가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 섹스리스가 되면 서로 각방을 쓰는데요. 자는 그것도 편하고 얼굴 보는 시간도 줄어드니 간섭도 덜해서 편하고요. 각방을 쓰기 전에는 자주 싸웠는데 서로 마주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부부싸움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각방을 쓰고부터 오히려 사이가 좋아졌다고 믿는 경우마저 있는데요. 이건 사이가 좋아진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거예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덜하다 보니 불만도 줄어들고요. 그걸 사이가 좋아졌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체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성격도 줄어드니 각방을 쓰고 부부관계 없이 살아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노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불만은 줄어들지만 행복도 역시 줄어든다는 데 있어요. 무미건조하게 사는 거죠. 통계적으로도 노년에도 성관계를 꾸준히 하는 부부가 행복도도 높고 서로에 대한 만족도도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요즘 50대, 60대면 젊은 나이죠. 70대, 80대에도 성생활을 즐기고 사는 부부들이 많은데 50대, 60대에 성생활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산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에 관해서 준비했어요. 오늘 내용 다 들어보시고 각자에게 맞는 한두 가지만 실천하시더라도 분명 부부 사이에 긍정적인 변화가 올 거예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성생활은 만족이 아닌 배려라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얘긴데요. 아내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 위주로만 섹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아내를 욕구에서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거든요. 본인은 만족할지 몰라도 아내는 점점 불만이 쌓여가고 흥미도 잃어가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내가 만족하면 끝내고 상대방의 욕구는 무시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성관계를 피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 아내가 갱년기에 접어들면 남편이 옆구리 찔러도 대부분 거부하게 돼요. 젊어서도 섹스가 즐겁지 않았는데 몸도 갱년기로 접어들어 힘들고 짜증나는데 이럴 때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남편들은 그동안의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직 건강하고 성생활을 원하는데 아내가 거부한다고요. 그때 가서 또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부들이 중년 이후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 탓을 하면서 밖으로 돌고요. 또 아내는 정말 세심하게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도 만나게 되면 한없이 빠져들어 가정을 내팽겨치는 경우마저 생기는 거죠. 정말 사이좋고 서로를 배려하는 부부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평상시에도 서로를 위하지만 성관계에 있어서도 내 만족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배려하거든요. 섹스는 육체적인 만족을 통해서 부부간의 더 깊은 배려와 사랑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정서적으로도 더 성숙한 부부로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내 만족만을 위한 일방적인 섹스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고 배려하는 섹스를 해보세요. 섹스의 만족도는 물론이고 부부간의 행복도도 올라갈 거예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늘 같은 패턴에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평생 같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물려서 먹는 게 힘들고 정말 곤욕스러울 거예요. 섹스도 그래요.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관계를 가지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하고 해무도 똑같고 체위도 똑같아요. 정상이 후배의 두 가지 체위만 평생 반복해 왔으면서 이게 다르다고 변화를 준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섹스는 매일 먹어서 물리는 음식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하기 싫어져요. 평소에 안 해봤던 새로운 패턴에 도전해보세요. 다른 체위를 해보고 눈을 가리거나 묶어보거나 야동을 켜놓고 해보거나 성인용품을 이용해서 해본다거나 찾아보면 방법은 많아요. 가끔 변태 같아서 싫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부부가 서로 허용할 수 있다면 그건 변태적인 게 아니에요. 부부끼리 성적으로 허용하는 폭이 넓을수록 성생활은 더욱 만족스럽거든요. 관계를 갖기 전에 지난번에 하던 섹스와는 다른 섹스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늘 이런 마음이라면 성생활은 점점 더 즐거워질 거예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섹스는 몸으로 하는 대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섹스에 관한 얘기를 나누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부부가 섹스에 관한 대화를 나누라니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입을 꾹 닫고 무슨 임무를 완수하듯 관계를 갖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래선 안 돼요. 대화는 성적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예요. 좀 더 만족스러운 섹스를 원한다면 지금 자신의 느낌과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아내들의 경우 직설적으로 말하기가 뭐해서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민감한 부분을 애모하거나 흥분도가 높아지면 신음소리를 크게 내서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 관계 시에 야하고 음란한 얘기를 해보는 것도 흥분도를 높여주는 좋은 방법이고요. 우리는 독심술이 없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요. 더 즐거운 성생활을 원한다면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세요. 느낌과 원하는 바를 자세히 얘기하면 할수록 만족도는 더 높아질 거예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네 번째 방법은 시간과 장소를 바꿔보라는 거예요. 성관계는 밤에 침실에서만 해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어서는 낮에는 사회생활로 바쁘고 자녀들도 있다 보니 밤에 침실에서 조용히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은퇴 시점이 되면 시간도 많고 자녀들도 커서 나가고 없다 보니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워져요. 모닝 섹스도 좋겠죠. 아침은 남자의 발기중추가 가장 쉽게 흥분하는 시간대라 발기도 잘 돼요. 또 아침 일찍 일어나 공복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면 체내에 불필요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건강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장소도 그래요. 침실이 아닌 집안 어디서나 다양한 체위로 시도해 볼 수도 있겠죠. 또 집을 벗어나 러브 호텔을 찾아봐도 좋고요. 누구는 캠핑을 가서 야외에서 관계를 가지면 더 뜨거워진다는 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바꿔보는 것도 성생활을 즐겁게 하는 요인이에요. 지난번과 다른 시간, 다른 장소를 찾아보세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5번째 방법은 신음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권태기 부부들의 공통점은 섹스를 해도 조용하다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건 물론이고 신음소리조차 없이 무슨 의식을 치르듯 끝내니 이게 재밌을 리가 없죠. 포르노 영화를 볼 때도 영상보다 소리에 더 흥분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만큼 소리는 상대를 자극하고 흥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예요. 신음소리를 내면 내가 지금 아내를 만족시켜주고 있구나 하고 남편의 자신감을 높여줘요. 또 신음소리를 내면서 여성 스스로도 더 빨리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고요. 남자도 좋다는 표현을 신음소리나 동작을 통해서 표현해주면 여성의 흥분도를 높이 도움이 되고요. 신음소리를 내는 것에 익숙지 않고 부끄러워서 일부러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고정관념에서 빨리 벗어날 때 더 즐거운 성생활이 가능해요. 오르가즘이 와서 신음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신음소리를 내다 보니 오르가즘도 오는 거예요. 마음껏 신음소리를 내보세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6번째 방법은 상대의 성적 환상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부부 사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관계가 무덤덤해지는 경우가 많죠. 이때는 서로의 성적 환상을 만족시켜주는 것도 재미있는 시도가 될 거예요. 유니폼에 흥분하는 남편을 위해 간호사복을 입고 관계를 갖는다는 부부도 있었는데요. 서로가 원하는 설정극을 통해서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에서 불가능한 관계나 파격적이고 금기시된 설정을 통해서 강렬한 흥분을 맛볼 수 있거든요. 부부간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성적 환상을 확인해 보시고 가끔은 매너리즘한 성관계 대신 상대의 성적 환상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시도를 해보세요.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하다가 자신의 새로운 성적 취향을 발견했다는 커플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6가지 모두를 해보셔도 좋고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시도해 보셔도 좋아요. 섹스의 만족도는 물론이고 삶의 만족도도 올라갈 거예요. 나이 들어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날 친구 하나 없어도 부부 사이만 좋다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하지만 만날 친구가 넘쳐나도 막상 배우자와 사이가 나쁘면 집이 지옥이고 하루하루가 힘겹거든요. 원만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부부가 노년에도 더 행복한 법이에요. 행복한 성생활은 부부가 서로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배려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우리 부부는 성관계 안 하고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해요. 이런 말을 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특히 50대, 60대가 넘어가면서 성욕도 떨어지고 신체적 기능도 약해지다 보니 이런 섹스리스 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안 하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다고 믿는 경우인데요.
그런데 젊어서부터 성생활이 만족스럽고 오르가즘도 자주 느꼈던 부부는 나이 들어도 섹스리스가 되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 있어서 성생활은 서로의 교감과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인데, 이걸 포기하고도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관계를 가져도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오르가즘도 거의 느끼지 못하며 살아온 부부들이 섹스리스가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 섹스리스가 되면 서로 각방을 쓰는데요. 자는 그것도 편하고 얼굴 보는 시간도 줄어드니 간섭도 덜해서 편하고요. 각방을 쓰기 전에는 자주 싸웠는데 서로 마주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부부싸움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각방을 쓰고부터 오히려 사이가 좋아졌다고 믿는 경우마저 있는데요. 이건 사이가 좋아진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거예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덜하다 보니 불만도 줄어들고요. 그걸 사이가 좋아졌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체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성격도 줄어드니 각방을 쓰고 부부관계 없이 살아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노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불만은 줄어들지만 행복도 역시 줄어든다는 데 있어요. 무미건조하게 사는 거죠. 통계적으로도 노년에도 성관계를 꾸준히 하는 부부가 행복도도 높고 서로에 대한 만족도도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요즘 50대, 60대면 젊은 나이죠. 70대, 80대에도 성생활을 즐기고 사는 부부들이 많은데 50대, 60대에 성생활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산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에 관해서 준비했어요. 오늘 내용 다 들어보시고 각자에게 맞는 한두 가지만 실천하시더라도 분명 부부 사이에 긍정적인 변화가 올 거예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성생활은 만족이 아닌 배려라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얘긴데요. 아내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 위주로만 섹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아내를 욕구에서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거든요. 본인은 만족할지 몰라도 아내는 점점 불만이 쌓여가고 흥미도 잃어가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내가 만족하면 끝내고 상대방의 욕구는 무시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성관계를 피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 아내가 갱년기에 접어들면 남편이 옆구리 찔러도 대부분 거부하게 돼요. 젊어서도 섹스가 즐겁지 않았는데 몸도 갱년기로 접어들어 힘들고 짜증나는데 이럴 때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남편들은 그동안의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직 건강하고 성생활을 원하는데 아내가 거부한다고요. 그때 가서 또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부들이 중년 이후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 탓을 하면서 밖으로 돌고요. 또 아내는 정말 세심하게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도 만나게 되면 한없이 빠져들어 가정을 내팽겨치는 경우마저 생기는 거죠. 정말 사이좋고 서로를 배려하는 부부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평상시에도 서로를 위하지만 성관계에 있어서도 내 만족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배려하거든요. 섹스는 육체적인 만족을 통해서 부부간의 더 깊은 배려와 사랑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정서적으로도 더 성숙한 부부로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내 만족만을 위한 일방적인 섹스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고 배려하는 섹스를 해보세요. 섹스의 만족도는 물론이고 부부간의 행복도도 올라갈 거예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늘 같은 패턴에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평생 같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물려서 먹는 게 힘들고 정말 곤욕스러울 거예요. 섹스도 그래요.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관계를 가지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하고 해무도 똑같고 체위도 똑같아요. 정상이 후배의 두 가지 체위만 평생 반복해 왔으면서 이게 다르다고 변화를 준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섹스는 매일 먹어서 물리는 음식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하기 싫어져요. 평소에 안 해봤던 새로운 패턴에 도전해보세요. 다른 애무 다른 체위를 해보고 눈을 가리거나 묶어보거나 야동을 켜놓고 해보거나 성인용품을 이용해서 해본다거나 찾아보면 방법은 많아요. 가끔 변태 같아서 싫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부부가 서로 허용할 수 있다면 그건 변태적인 게 아니에요. 부부끼리 성적으로 허용하는 폭이 넓을수록 성생활은 더욱 만족스럽거든요. 관계를 갖기 전에 지난번에 하던 섹스와는 다른 섹스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늘 이런 마음이라면 성생활은 점점 더 즐거워질 거예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섹스는 몸으로 하는 대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섹스에 관한 얘기를 나누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부부가 섹스에 관한 대화를 나누라니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입을 꾹 닫고 무슨 임무를 완수하듯 관계를 갖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래선 안 돼요. 대화는 성적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예요. 좀 더 만족스러운 섹스를 원한다면 지금 자신의 느낌과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아내들의 경우 직설적으로 말하기가 뭐해서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민감한 부분을 애모하거나 흥분도가 높아지면 신음소리를 크게 내서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 관계 시에 야하고 음란한 얘기를 해보는 것도 흥분도를 높여주는 좋은 방법이고요. 우리는 독심술이 없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요. 더 즐거운 성생활을 원한다면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세요. 느낌과 원하는 바를 자세히 얘기하면 할수록 만족도는 더 높아질 거예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네 번째 방법은 시간과 장소를 바꿔보라는 거예요. 성관계는 밤에 침실에서만 해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어서는 낮에는 사회생활로 바쁘고 자녀들도 있다 보니 밤에 침실에서 조용히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은퇴 시점이 되면 시간도 많고 자녀들도 커서 나가고 없다 보니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워져요. 모닝 섹스도 좋겠죠. 아침은 남자의 발기중추가 가장 쉽게 흥분하는 시간대라 발기도 잘 돼요. 또 아침 일찍 일어나 공복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면 체내에 불필요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건강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장소도 그래요. 침실이 아닌 집안 어디서나 다양한 체위로 시도해 볼 수도 있겠죠. 또 집을 벗어나 러브 호텔을 찾아봐도 좋고요. 누구는 캠핑을 가서 야외에서 관계를 가지면 더 뜨거워진다는 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바꿔보는 것도 성생활을 즐겁게 하는 요인이에요. 지난번과 다른 시간, 다른 장소를 찾아보세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다섯 번째 방법은 신음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권태기 부부들의 공통점은 섹스를 해도 조용하다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건 물론이고 신음소리조차 없이 무슨 의식을 치르듯 끝내니 이게 재밌을 리가 없죠. 포르노 영화를 볼 때도 영상보다 소리에 더 흥분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만큼 소리는 상대를 자극하고 흥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예요. 신음소리를 내면 내가 지금 아내를 만족시켜주고 있구나 하고 남편의 자신감을 높여줘요. 또 신음소리를 내면서 여성 스스로도 더 빨리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고요. 남자도 좋다는 표현을 신음소리나 동작을 통해서 표현해주면 여성의 흥분도를 높이 도움이 되고요. 신음소리를 내는 것에 익숙지 않고 부끄러워서 일부러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고정관념에서 빨리 벗어날 때 더 즐거운 성생활이 가능해요. 오르가즘이 와서 신음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신음소리를 내다 보니 오르가즘도 오는 거예요. 마음껏 신음소리를 내보세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여섯 번째 방법은 상대의 성적 환상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부부 사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관계가 무덤덤해지는 경우가 많죠. 이때는 서로의 성적 환상을 만족시켜주는 것도 재미있는 시도가 될 거예요. 유니폼에 흥분하는 남편을 위해 간호사복을 입고 관계를 갖는다는 부부도 있었는데요. 서로가 원하는 설정극을 통해서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에서 불가능한 관계나 파격적이고 금기시된 설정을 통해서 강렬한 흥분을 맛볼 수 있거든요. 부부간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성적 환상을 확인해 보시고 가끔은 매너리즘한 성관계 대신 상대의 성적 환상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시도를 해보세요.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하다가 자신의 새로운 성적 취향을 발견했다는 커플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6가지 모두를 해보셔도 좋고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시도해 보셔도 좋아요. 섹스의 만족도는 물론이고 삶의 만족도도 올라갈 거예요. 나이 들어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날 친구 하나 없어도 부부 사이만 좋다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하지만 만날 친구가 넘쳐나도 막상 배우자와 사이가 나쁘면 집이 지옥이고 하루하루가 힘겹거든요. 원만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부부가 노년에도 더 행복한 법이에요. 행복한 성생활은 부부가 서로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배려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우리 부부는 성관계 안 하고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해요. 이런 말을 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특히 50대, 60대가 넘어가면서 성욕도 떨어지고 신체적 기능도 약해지다 보니 이런 섹스리스 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안 하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다고 믿는 경우인데요. 그런데 젊어서부터 성생활이 만족스럽고 오르가즘도 자주 느꼈던 부부는 나이 들어도 섹스리스가 되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 있어서 성생활은 서로의 교감과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인데 이걸 포기하고도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관계를 가져도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오르가즘도 거의 느끼지 못하며 살아온 부부들이 섹스리스가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 섹스리스가 되면 서로 각방을 쓰는데요. 자는 그것도 편하고 얼굴 보는 시간도 줄어드니 간섭도 덜해서 편하고요. 각방을 쓰기 전에는 자주 싸웠는데 서로 마주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부부싸움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각방을 쓰고부터 오히려 사이가 좋아졌다고 믿는 경우마저 있는데요. 이건 사이가 좋아진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거예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덜하다 보니 불만도 줄어들고요. 그걸 사이가 좋아졌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체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성격도 줄어드니 각방을 쓰고 부부관계 없이 살아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노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불만은 줄어들지만 행복도 역시 줄어든다는 데 있어요. 무미건조하게 사는 거죠. 통계적으로도 노년에도 성관계를 꾸준히 하는 부부가 행복도도 높고 서로에 대한 만족도도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요즘 50대, 60대면 젊은 나이죠. 70대, 80대에도 성생활을 즐기고 사는 부부들이 많은데 50대, 60대에 성생활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산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에 관해서 준비했어요. 오늘 내용 다 들어보시고 각자에게 맞는 한두 가지만 실천하시더라도 분명 부부 사이에 긍정적인 변화가 올 거예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성생활은 만족이 아닌 배려라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얘긴데요. 아내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 위주로만 섹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아내를 욕구에서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거든요.
본인은 만족할지 몰라도 아내는 점점 불만이 쌓여가고 흥미도 잃어가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내가 만족하면 끝내고 상대방의 욕구는 무시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성관계를 피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 아내가 갱년기에 접어들면 남편이 옆구리 찔러도 대부분 거부하게 돼요. 젊어서도 섹스가 즐겁지 않았는데 몸도 갱년기로 접어들어 힘들고 짜증나는데 이럴 때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남편들은 그동안의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직 건강하고 성생활을 원하는데 아내가 거부한다고요. 그때 가서 또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부들이 중년 이후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 탓을 하면서 밖으로 돌고요. 또 아내는 정말 세심하게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도 만나게 되면 한없이 빠져들어 가정을 내팽겨치는 경우마저 생기는 거죠. 정말 사이좋고 서로를 배려하는 부부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평상시에도 서로를 위하지만 성관계에 있어서도 내 만족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배려하거든요. 섹스는 육체적인 만족을 통해서 부부간의 더 깊은 배려와 사랑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정서적으로도 더 성숙한 부부로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내 만족만을 위한 일방적인 섹스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고 배려하는 섹스를 해보세요. 섹스의 만족도는 물론이고 부부간의 행복도도 올라갈 거예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늘 같은 패턴에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평생 같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물려서 먹는 게 힘들고 정말 곤욕스러울 거예요. 섹스도 그래요.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관계를 가지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하고 해무도 똑같고 체위도 똑같아요. 정상이 후배의 두 가지 체위만 평생 반복해왔으면서 이게 다르다고 변화를 준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섹스는 매일 먹어서 물리는 음식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하기 싫어져요. 평소에 안 해봤던 새로운 패턴에 도전해보세요. 다른 애무 다른 체위를 해보고 눈을 가리거나 묶어보거나 야동을 켜놓고 해보거나 성인용품을 이용해서 해본다거나 찾아보면 방법은 많아요. 가끔 변태 같아서 싫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부부가 서로 허용할 수 있다면 그건 변태적인 게 아니에요. 부부끼리 성적으로 허용하는 폭이 넓을수록 성생활은 더욱 만족스럽거든요. 관계를 갖기 전에 지난번에 하던 섹스와는 다른 섹스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늘 이런 마음이라면 성생활은 점점 더 즐거워질 거예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섹스는 몸으로 하는 대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섹스에 관한 얘기를 나누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부부가 섹스에 관한 대화를 나누라니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입을 꾹 닫고 무슨 임무를 완수하듯 관계를 갖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래선 안 돼요. 대화는 성적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예요. 좀 더 만족스러운 섹스를 원한다면 지금 자신의 느낌과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아내들의 경우 직설적으로 말하기가 뭐해서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민감한 부분을 애모하거나 흥분도가 높아지면 신음소리를 크게 내서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 관계 시에 야하고 음란한 얘기를 해보는 것도 흥분도를 높여주는 좋은 방법이고요. 우리는 독심술이 없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요. 더 즐거운 성생활을 원한다면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세요. 느낌과 원하는 바를 자세히 얘기하면 할수록 만족도는 더 높아질 거예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네 번째 방법은 시간과 장소를 바꿔보라는 거예요. 성관계는 밤에 침실에서만 해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어서는 낮에는 사회생활로 바쁘고 자녀들도 있다 보니 밤에 침실에서 조용히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은퇴 시점이 되면 시간도 많고 자녀들도 커서 나가고 없다
보니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워져요. 모닝섹스도 좋겠죠. 아침은 남자의 발기중추가 가장 쉽게 흥분하는 시간대라 발기도 잘 돼요. 또 아침 일찍 일어나 공복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면 체내에 불필요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건강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장소도 그래요. 침실이 아닌 집안 어디서나 다양한 체위로 시도해 볼 수도 있겠죠. 또 집을 벗어나 러브 호텔을 찾아봐도 좋고요. 누구는 캠핑을 가서 야외에서 관계를 가지면 더 뜨거워진다는 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바꿔보는 것도 성생활을 즐겁게 하는 요인이에요. 지난번과 다른 시간, 다른 장소를 찾아보세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5번째 방법은 신음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권태기 부부들의 공통점은 섹스를 해도 조용하다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건 물론이고 신음소리조차 없이 무슨 의식을 치르듯 끝내니 이게 재밌을 리가 없죠. 포르노 영화를 볼 때도 영상보다 소리에 더 흥분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만큼 소리는 상대를 자극하고 흥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예요. 신음소리를 내면 내가 지금 아내를 만족시켜주고 있구나 하고 남편의 자신감을 높여줘요. 또 신음소리를 내면서 여성 스스로도 더 빨리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고요. 남자도 좋다는 표현을 신음소리나 동작을 통해서 표현해주면 여성의 흥분도를 높이 도움이 되고요. 신음소리를 내는 것에 익숙지 않고 부끄러워서 일부러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고정관념에서 빨리 벗어날 때 더 즐거운 성생활이 가능해요. 오르가즘이 와서 신음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신음소리를 내다 보니 오르가즘도 오는 거예요. 마음껏 신음소리를 내보세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6번째 방법은 상대의 성적 환상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부부 사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관계가 무덤덤해지는 경우가 많죠. 이때는 서로의 성적 환상을 만족시켜주는 것도 재미있는 시도가 될 거예요. 유니폼에 흥분하는 남편을 위해 간호사복을 입고 관계를 갖는다는 부부도 있었는데요. 서로가 원하는 설정극을 통해서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에서 불가능한 관계나 파격적이고 금기시된 설정을 통해서 강렬한 흥분을 맛볼 수 있거든요. 부부간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성적 환상을 확인해 보시고 가끔은 매너리즘한 성관계 대신 상대의 성적 환상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시도를 해보세요.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하다가 자신의 새로운 성적 취향을 발견했다는 커플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6가지 모두를 해보셔도 좋고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시도해 보셔도 좋아요. 섹스의 만족도는 물론이고 삶의 만족도도 올라갈 거예요. 나이 들어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날 친구 하나 없어도 부부 사이만 좋다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하지만 만날 친구가 넘쳐나도 막상 배우자와 사이가 나쁘면 집이 지옥이고 하루하루가 힘겹거든요. 원만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부부가 노년에도 더 행복한 법이에요. 행복한 성생활은 부부가 서로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배려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우리 부부는 성관계 안 하고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해요. 이런 말을 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특히 50대, 60대가 넘어가면서 성욕도 떨어지고 신체적 기능도 약해지다 보니 이런 섹스리스 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안 하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다고 믿는 경우인데요. 그런데 젊어서부터 성생활이 만족스럽고 오르가즘도 자주 느꼈던 부부는 나이 들어도 섹스리스가 되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 있어서 성생활은 서로의 교감과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인데
이걸 포기하고도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관계를 가져도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오르가즘도 거의 느끼지 못하며 살아온 부부들이 섹스리스가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 섹스리스가 되면 서로 각방을 쓰는데요. 자는 그것도 편하고 얼굴 보는 시간도 줄어드니 간섭도 덜해서 편하고요. 각방을 쓰기 전에는 자주 싸웠는데 서로 마주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부부싸움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각방을 쓰고부터 오히려 사이가 좋아졌다고 믿는 경우마저 있는데요. 이건 사이가 좋아진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거예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덜하다 보니 불만도 줄어들고요. 그걸 사이가 좋아졌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체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성격도 줄어드니 각방을 쓰고 부부관계 없이 살아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노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불만은 줄어들지만 행복도 역시 줄어든다는 데 있어요. 무미건조하게 사는 거죠. 통계적으로도 노년에도 성관계를 꾸준히 하는 부부가 행복도도 높고 서로에 대한 만족도도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요즘 50대, 60대면 젊은 나이죠. 70대, 80대에도 성생활을 즐기고 사는 부부들이 많은데 50대, 60대에 성생활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산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에 관해서 준비했어요. 오늘 내용 다 들어보시고 각자에게 맞는 한두 가지만 실천하시더라도 분명 부부 사이에 긍정적인 변화가 올 거예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성생활은 만족이 아닌 배려라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얘긴데요. 아내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 위주로만 섹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아내를 욕구에서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거든요. 본인은 만족할지 몰라도 아내는 점점 불만이 쌓여가고 흥미도 잃어가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내가 만족하면 끝내고 상대방의 욕구는 무시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성관계를 피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 아내가 갱년기에 접어들면 남편이 옆구리 찔러도 대부분 거부하게 돼요. 젊어서도 섹스가 즐겁지 않았는데 몸도 갱년기로 접어들어 힘들고 짜증나는데 이럴 때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남편들은 그동안의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직 건강하고 성생활을 원하는데 아내가 거부한다고요. 그때 가서 또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부들이 중년 이후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 탓을 하면서 밖으로 돌고요. 또 아내는 정말 세심하게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도 만나게 되면 한없이 빠져들어 가정을 내팽겨치는 경우마저 생기는 거죠. 정말 사이좋고 서로를 배려하는 부부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평상시에도 서로를 위하지만 성관계에 있어서도 내 만족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배려하거든요. 섹스는 육체적인 만족을 통해서 부부간의 더 깊은 배려와 사랑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정서적으로도 더 성숙한 부부로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내 만족만을 위한 일방적인 섹스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고 배려하는 섹스를 해보세요. 섹스의 만족도는 물론이고 부부간의 행복도도 올라갈 거예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늘 같은 패턴에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평생 같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물려서 먹는 게 힘들고 정말 곤욕스러울 거예요. 섹스도 그래요.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관계를 가지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하고 해무도 똑같고 체위도 똑같아요. 정상이 후배의 두 가지 체위만 평생 반복해왔으면서 이게 다르다고 변화를 준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섹스는 매일 먹어서 물리는 음식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하기 싫어져요. 평소에 안 해봤던 새로운 패턴에 도전해보세요. 다른 애무 다른 체위를 해보고 눈을 가리거나 묶어보거나 야동을 켜놓고 해보거나 성인용품을 이용해서 해본다거나 찾아보면 방법은 많아요.
가끔 변태 같아서 싫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부부가 서로 허용할 수 있다면 그건 변태적인 게 아니에요. 부부끼리 성적으로 허용하는 폭이 넓을수록 성생활은 더욱 만족스럽거든요. 관계를 갖기 전에 지난번에 하던 섹스와는 다른 섹스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늘 이런 마음이라면 성생활은 점점 더 즐거워질 거예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섹스는 몸으로 하는 대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섹스에 관한 얘기를 나누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부부가 섹스에 관한 대화를 나누라니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입을 꾹 닫고 무슨 임무를 완수하듯 관계를 갖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래선 안 돼요. 대화는 성적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예요. 좀 더 만족스러운 섹스를 원한다면 지금 자신의 느낌과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아내들의 경우 직설적으로 말하기가 뭐해서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민감한 부분을 애모하거나 흥분도가 높아지면 신음소리를 크게 내서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 관계 시에 야하고 음란한 얘기를 해보는 것도 흥분도를 높여주는 좋은 방법이고요. 우리는 독심술이 없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요. 더 즐거운 성생활을 원한다면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세요. 느낌과 원하는 바를 자세히 얘기하면 할수록 만족도는 더 높아질 거예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네 번째 방법은 시간과 장소를 바꿔보라는 거예요. 성관계는 밤에 침실에서만 해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어서는 낮에는 사회생활로 바쁘고 자녀들도 있다 보니 밤에 침실에서 조용히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은퇴 시점이 되면 시간도 많고 자녀들도 커서 나가고 없다 보니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워져요. 모닝 섹스도 좋겠죠. 아침은 남자의 발기중추가 가장 쉽게 흥분하는 시간대라 발기도 잘 돼요. 또 아침 일찍 일어나 공복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면 체내에 불필요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건강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장소도 그래요. 침실이 아닌 집안 어디서나 다양한 체위로 시도해 볼 수도 있겠죠. 또 집을 벗어나 러브 호텔을 찾아봐도 좋고요. 누구는 캠핑을 가서 야외에서 관계를 가지면 더 뜨거워진다는 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바꿔보는 것도 성생활을 즐겁게 하는 요인이에요. 지난번과 다른 시간, 다른 장소를 찾아보세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다섯 번째 방법은 신음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권태기 부부들의 공통점은 섹스를 해도 조용하다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건 물론이고 신음소리조차 없이 무슨 의식을 치르듯 끝내니 이게 재밌을 리가 없죠. 포르노 영화를 볼 때도 영상보다 소리에 더 흥분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만큼 소리는 상대를 자극하고 흥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예요. 신음소리를 내면 내가 지금 아내를 만족시켜주고 있구나 하고 남편의 자신감을 높여줘요. 또 신음소리를 내면서 여성 스스로도 더 빨리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고요. 남자도 좋다는 표현을 신음소리나 동작을 통해서 표현해주면 여성의 흥분도를 높이 도움이 되고요. 신음소리를 내는 것에 익숙지 않고 부끄러워서 일부러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고정관념에서 빨리 벗어날 때 더 즐거운 성생활이 가능해요. 오르가즘이 와서 신음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신음소리를 내다 보니 오르가즘도 오는 거예요. 마음껏 신음소리를 내보세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여섯 번째 방법은 상대의 성적 환상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부부 사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관계가 무덤덤해지는 경우가 많죠. 이때는 서로의 성적 환상을 만족시켜주는 것도 재미있는 시도가 될 거예요. 유니폼에 흥분하는 남편을 위해 간호사복을 입고 관계를 갖는다는 부부도 있었는데요. 서로가 원하는 설정극을 통해서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에서 불가능한 관계나 파격적이고 금기시된 설정을 통해서 강렬한 흥분을 맛볼 수 있거든요. 부부간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성적 환상을 확인해 보시고 가끔은 매너리즘한 성관계 대신 상대의 성적 환상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시도를 해보세요.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하다가 자신의 새로운 성적 취향을 발견했다는 커플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6가지 모두를 해보셔도 좋고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시도해 보셔도 좋아요. 섹스의 만족도는 물론이고 삶의 만족도도 올라갈 거예요. 나이 들어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날 친구 하나 없어도 부부 사이만 좋다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하지만 만날 친구가 넘쳐나도 막상 배우자와 사이가 나쁘면 집이 지옥이고 하루하루가 힘겹거든요. 원만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부부가 노년에도 더 행복한 법이에요. 행복한 성생활은 부부가 서로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배려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우리 부부는 성관계 안 하고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해요. 이런 말을 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특히 50대, 60대가 넘어가면서 성욕도 떨어지고 신체적 기능도 약해지다 보니 이런 섹스리스 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안 하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다고 믿는 경우인데요. 그런데 젊어서부터 성생활이 만족스럽고 오르가즘도 자주 느꼈던 부부는 나이 들어도 섹스리스가 되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 있어서 성생활은 서로의 교감과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인데 이걸 포기하고도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관계를 가져도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오르가즘도 거의 느끼지 못하며 살아온 부부들이 섹스리스가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 섹스리스가 되면 서로 각방을 쓰는데요. 자는 그것도 편하고 얼굴 보는 시간도 줄어드니 간섭도 덜해서 편하고요. 각방을 쓰기 전에는 자주 싸웠는데 서로 마주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부부싸움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각방을 쓰고부터 오히려 사이가 좋아졌다고 믿는 경우마저 있는데요. 이건 사이가 좋아진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거예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덜하다 보니 불만도 줄어들고요. 그걸 사이가 좋아졌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체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성격도 줄어드니 각방을 쓰고 부부관계 없이 살아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노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불만은 줄어들지만 행복도 역시 줄어든다는 데 있어요. 무미건조하게 사는 거죠. 통계적으로도 노년에도 성관계를 꾸준히 하는 부부가 행복도도 높고 서로에 대한 만족도도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요즘 50대, 60대면 젊은 나이죠. 70대, 80대에도 성생활을 즐기고 사는 부부들이 많은데 50대, 60대에 성생활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산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에 관해서 준비했어요. 오늘 내용 다 들어보시고 각자에게 맞는 한두 가지만 실천하시더라도 분명 부부 사이에 긍정적인 변화가 올 거예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성생활은 만족이 아닌 배려라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얘긴데요. 아내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 위주로만 섹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아내를 욕구에서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거든요. 본인은 만족할지 몰라도 아내는 점점 불만이 쌓여가고 흥미도 잃어가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내가 만족하면 끝내고 상대방의 욕구는 무시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성관계를 피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 아내가 갱년기에 접어들면 남편이 옆구리 찔러도 대부분 거부하게 돼요.
젊어서도 섹스가 즐겁지 않았는데 몸도 갱년기로 접어들어 힘들고 짜증나는데 이럴 때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남편들은 그동안의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직 건강하고 성생활을 원하는데 아내가 거부한다고요. 그때 가서 또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부들이 중년 이후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 탓을 하면서 밖으로 돌고요. 또 아내는 정말 세심하게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도 만나게 되면 한없이 빠져들어 가정을 내팽겨치는 경우마저 생기는 거죠. 정말 사이좋고 서로를 배려하는 부부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평상시에도 서로를 위하지만 성관계에 있어서도 내 만족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배려하거든요. 섹스는 육체적인 만족을 통해서 부부간의 더 깊은 배려와 사랑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정서적으로도 더 성숙한 부부로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내 만족만을 위한 일방적인 섹스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고 배려하는 섹스를 해보세요. 섹스의 만족도는 물론이고 부부간의 행복도도 올라갈 거예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늘 같은 패턴에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평생 같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물려서 먹는 게 힘들고 정말 곤욕스러울 거예요. 섹스도 그래요.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관계를 가지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하고 해무도 똑같고 체위도 똑같아요. 정상이 후배의 두 가지 체위만 평생 반복해왔으면서 이게 다르다고 변화를 준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섹스는 매일 먹어서 물리는 음식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하기 싫어져요. 평소에 안 해봤던 새로운 패턴에 도전해보세요. 다른 다른 체위를 해보고 눈을 가리거나 묶어보거나 야동을 켜놓고 해보거나 성인용품을 이용해서 해본다거나 찾아보면 방법은 많아요. 가끔 변태 같아서 싫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부부가 서로 허용할 수 있다면 그건 변태적인 게 아니에요. 부부끼리 성적으로 허용하는 폭이 넓을수록 성생활은 더욱 만족스럽거든요. 관계를 갖기 전에 지난번에 하던 섹스와는 다른 섹스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늘 이런 마음이라면 성생활은 점점 더 즐거워질 거예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섹스는 몸으로 하는 대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섹스에 관한 얘기를 나누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부부가 섹스에 관한 대화를 나누라니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입을 꾹 닫고 무슨 임무를 완수하듯 관계를 갖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래선 안 돼요. 대화는 성적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예요. 좀 더 만족스러운 섹스를 원한다면 지금 자신의 느낌과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아내들의 경우 직설적으로 말하기가 뭐해서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민감한 부분을 애모하거나 흥분도가 높아지면 신음소리를 크게 내서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 관계 시에 야하고 음란한 얘기를 해보는 것도 흥분도를 높여주는 좋은 방법이고요. 우리는 독심술이 없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요. 더 즐거운 성생활을 원한다면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세요. 느낌과 원하는 바를 자세히 얘기하면 할수록 만족도는 더 높아질 거예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네 번째 방법은 시간과 장소를 바꿔보라는 거예요. 성관계는 밤에 침실에서만 해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어서는 낮에는 사회생활로 바쁘고 자녀들도 있다 보니 밤에 침실에서 조용히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은퇴 시점이 되면 시간도 많고 자녀들도 커서 나가고 없다 보니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워져요. 모닝 섹스도 좋겠죠. 아침은 남자의 발기중추가 가장 쉽게 흥분하는 시간대라 발기도 잘 돼요.
또 아침 일찍 일어나 공복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면 체내에 불필요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건강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장소도 그래요. 침실이 아닌 집안 어디서나 다양한 체위로 시도해 볼 수도 있겠죠. 또 집을 벗어나 러브 호텔을 찾아봐도 좋고요. 누구는 캠핑을 가서 야외에서 관계를 가지면 더 뜨거워진다는 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바꿔보는 것도 성생활을 즐겁게 하는 요인이에요. 지난번과 다른 시간, 다른 장소를 찾아보세요.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5번째 방법은 신음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권태기 부부들의 공통점은 섹스를 해도 조용하다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건 물론이고 신음소리조차 없이 무슨 의식을 치르듯 끝내니 이게 재밌을 리가 없죠. 포르노 영화를 볼 때도 영상보다 소리에 더 흥분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만큼 소리는 상대를 자극하고 흥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예요. 신음소리를 내면 내가 지금 아내를 만족시켜주고 있구나 하고 남편의 자신감을 높여줘요. 또 신음소리를 내면서 여성 스스로도 더 빨리 오르가즘을